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2월 말부터 미국은 이란을 향해 이렇게 수없이 많은 공격을 퍼부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란을 세게 때리면 때릴수록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더 세게 잠궈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국채금리도 덩달아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었죠. 이것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 요소로 작용했을 거라 봅니다. 브렌트유 차트를 보면 전쟁 이후 2배 가까이 가격이 뛰었고 현재는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전쟁 이전의 가격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나라 사이에 휴전 합의가 없었다면 이렇게 국제유가가 떨어지지는 못했을 거라 봅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유가 상승에 겁을 먹어 이란과 합의를 했다면서 일제히 트럼프를 비난하기 시작했는데요. 실은 이것도 일부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 여기에 트럼프는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은 경제적 재앙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을 지속했었다면 대공황 수준까지 경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원유 공급을 막아버리자 미국은 가지고 있던 전략 비축유를 소진하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트럼프가 이란과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전략 비축유가 완전히 바닥나면서 국제유가가 더 폭등하고 경제적 대공황이 왔을 거라는 말입니다. 트럼프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권력의 한계에 대해 무엇을 배웠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아직 그런 교훈은 배우지 못했다. 한계는 없다면서 이번에 이란에게 미국의 힘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직 기자가 트럼프를 잘 파악하지 못했네요. 이런 질문을 하다니 말이죠. 미국은 이란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패배시켰고 이번 합의 역시 사실상 이란의 무조건 항복에 가깝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이란을 압도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협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한번 봐줬다. 고마워해라. 이런 느낌이네요. 중간 선거도 다가오고 국채금리와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서 어쩔 수 없이 협상에 임한 것 같긴 한데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중국과 무역 전쟁을 했었을 때에도 한참 신나게 치고 박다가 2019년 갑자기 1단계 무역 협상에 합의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3단계 순차적으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말을 했었죠. 이번에도 비슷할 것이라 봅니다. 일단 이란과 협상에 대해 MOU를 체결한 이후 다른 협상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 번에 협상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순차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쪼개서 협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2019년 미중 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미중 무역 전쟁이 증시에 상당한 노이즈로 작용해 왔었습니다. 증시가 잘 오르다가 전쟁 터졌다가 떨어지고 올랐다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됐었죠. 그렇지만 1단계 협상 이후 추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여러 노이즈가 있었지만 결국 증시는 우상향했었거든요. 물론 1단계 협상 직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증시가 하락했을 뿐 그 이후 증시의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단은 미국과 이란이 협상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미국과 이란 사이 추가 협상에 난항을 겪는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시적인 노이즈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지간하면 전쟁이 증시에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우리는 AI라는 성장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이어갈 시기라 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